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어디 나가시게요? 웬 옷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밖에 얼마나 추운데요. 이건 다 봄옷이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같이 꽃놀이 가자고 있어. 이것들 다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오랜만에 데이트하자고. 거기 석촌에 벚꽃이 그렇게 유명하다고들 하던데. 거기서 우리 아들이 사진도 찍어준다 했고, 주변에 맛있는 것도 많다고 사준다고 하네. 언니도 가고 싶어? 그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언니도 같이 가자고 할까? 또 그 소리세요? 우리 어머니 또 꿈꾸셨나 보네. 지금은 한겨울이라 꽃놀이 갈 수가 없어요. 아드님이 봄에 데리러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이 옷들은 정리할까요? 그때 저도 같이 데려가세요. 아휴, 날이 벌써 그렇게 됐어. 시간 참 빠르네. 어제까지만 해도 꽃 냄새가 집안까지 들어왔는데 언제 벌써 겨울이 됐대?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르다. 그쵸? 아, 나 옷 미리 골라놓을래. 그래야 우리 아들 데리러 올 때 바로 입고 나가지. 그러실래요? 알겠어요. 저 그럼 이 다홍색 가디건 어떠세요? 어머니 이런 색감 잘 받으시잖아요. 그럴까? 이것도 우리 아들이 백화점에서 사준 거잖아. 첫 월급 받았다고. 우리 아들은 다른 집 아들이랑 달라. 딸처럼 얼마나 살가운데. 그러니까요.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근데 언니는 아들 없어? 어제 한 번도 자식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아이, 전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나는 그냥 집만 같이 사는 거고. 아, 언니는 가족이 없구나. 젊은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래? 이제라도 한번 찾아보지 그래. 어머니, 그렇게 말하시면 서운해요. 언제나 어머니가 제 친정엄마나 다름없다고 하셔놓고선. 내가 언니 엄마라고? 아이, 난 나이가 언니보다 적은데 어떻게 내가 친정엄마야. 네, 맞네요. 그럼 이 옷은 여기 잘 보이는데 걸어 놓을게요. 아드님 오시면 바로 입고 나가게. 좋아, 좋아. 저기 걸어줘. 언니, 나 슬슬 배고픈데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네, 안 그래도 점심 차리려던 중이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어. 빨리 해줘. 배고파 죽겠으니까. 직후, 부엌. 어머니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시네. 자꾸 죽은 아들 얘기를 하시네. 나나이 못 알아보시고. 그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나? 어머니 한 번 병원 다녀온 날이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데. 그래도 정기검진 전에 한 번 다녀오는 게 좋겠어. 예전엔 그래도 종종 정신 돌아오셨는데 요즘 아예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1시간 후, 집. 오셨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예. 저번에 차가 막혀서 좀 늦게 왔잖아요. 이번에도 늦을까봐 일찍 출발했는데 오늘은 또 차가 별로 안 막혔네요. 저야 어머니 얼굴 더 일찍 보고 좋죠. 어머니, 식사 맛있게 잘하셨죠? 나 점심 아직 안 먹었는데 배고파 죽겠어. 밥은 언제 주는 거야? 언니, 밥 언제 주는데?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방금이라니. 나 먹은 기억이 없어. 아휴, 제가 어머니 케어할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네, 매번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인데요. 어머니, 며느님 잘 가나 배웅할까요? 언니, 잘 가.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 맞다. 내가 얘기했었나? 우리 아들이 길거리 깡패 몇 때려잡았다고? 예, 얘기하셨어요. 아드님이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해서 여자 괴롭히는 깡패들 혼내줬다면서요? 맞아. 우리 아들이 그만큼 멋진 사람이야. 저 갈게요. 수고 좀 해주세요.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30분 후, 납골당. 여보, 나왔어.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네. 어머니는 보다시피 잘 지내고 계셔. 요새 부쩍 당신 얘기를 하네. 당신이 어머니 꿈에 자주 나타나나 봐. 또 당신이 어머니한테 엄청 소중한 추억이기도 했고. 옆에 있는 나는 못 알아보시고 자꾸 당신 얘기만 하시는 거 있지.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어머니가 부럽기도 하더라. 난 벌써 5년 전이라고 당신이랑 쌓은 추억들이 흐릿해지는데 어머니는 엄청 상세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도 당신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을 텐데. 당신 얼굴부터가 이제 제대로 기억나지가 않아. 아니, 꿈에서라도 한번 나와주던지. 자꾸 또 눈물이 나네. 이제 안 울기로 했는데 말이야.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리고 있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셔서 걱정이긴 한데 내가 더 잘 보살펴 드리면 분명 나으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선 아프지 말고 편하게 잘 지내야 돼. 여보, 보고 싶어. 정말 많이. 1시간 후, 카페.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시간 맞춰 온다는 게 버스 하나를 놓쳐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더 일찍 올게요. 늦은 시간에 시급에서 빼셔도 돼요. 한창 손님 많을 타이밍에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죄송하단 말을 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인사 갔다 오는 길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시락통이요. 남편분한테 인사하러 가면 항상 그 도시락통 들고 오시길래 남편 좋아하는 음식 담겨있나 봐요? 네, 눈치채셨구나. 네, 오늘이 남편 기일이라서요. 남편이 생전에 명태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거랑 찰밥이랑. 좀 드실래요?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해서 남았는데. 좀 그러시려나? 아니에요. 원래 제사 음식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이야, 맛있겠네요. 음,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데요? 전이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여기 더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네. 맞다. 이거요. 이게 뭐예요? 차예요. 요새 커피보다 차가 더 유행이라네요. 그래서 우리 카페도 차 종류를 늘려볼까 해서 몇 개 들여왔는데 이게 치매에 좋다 하네요. 어머니 갖다 드리세요. 요새 날도 추우니 따뜻한 차 마시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실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저번에 챙겨주신 쿠키도 어머니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나이에 사회생활이 처음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 사실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남편 그렇게 되고 나서 어머님 바로 치매 걸리시고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으론 앞으로 어머니랑 같이 지내기엔 부족하고 제가 뭐라도 해서 벌어야 되는데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스윗이 오신 뒤로 가게 매출 되게 늘었어요. 리뷰에도 스윗이 친절하다는 소리도 많고요. 그거야 손님들이 절 좋게 봐주시는 거고요. 아무튼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은혜는요. 저도 스윗이 도움받아서 가게 운영하는 건데요. 이거부터 만들어줄래요? 저 케이크 좀 꺼내야 돼서. 네, 바로 만들게요. 그날 밤, 집. 오셨어요? 어머니 방금 주무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른 치매 환자분에 비해 순하셔서 저도 즐거워요. 어머니가 어찌나 얘기를 잘하시든지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요. 어머니가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옆에서 일하는 제가 신경이 많이 쓰였든지 제가 앉기라도 하면 와서 어깨 주물러 주겠다, 다리 안마해 주겠다 그러신다니까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 제가 치매 환자분들 여러 보살펴봐서 아는데요. 치매는 과거로 돌아가는 병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모습을 알 수 있는. 며느님도 어머니가 못 알아보시거나 힘들게 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좀 달리 보인다니까요. 마음도 그렇게 안 힘들고요. 그 말도 듣고 보니 맞네요. 요즘 부쩍 옛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몰랐던 남편 얘기도 하시더라니까요. 맞아요. 요새는 통 아드님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곧 버스 올 시간이라 이만 가볼게요. 모레 오면 되죠?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잠시 후, 어머, 언제 빨래를 이렇게 접어놓으셨대? 건조대에 빨래 마른 거 보고 개어놓으셨나 보네. 집안일은 안 도와주셔도 된다 해도 꼭 이렇게 도와주시네. 아, 매번 감사하네. 좋은 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다음날 집. 어머니 식사하세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어제 왔었잖아. 네? 어머니 또 꿈꾸셨나 봐요.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아이, 우리 아들 어디 갔냐니까? 어제 나랑 같이 저기 저 잡채도 같이 만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간이 잘 됐다고 어찌나 좋아했는데. 초록색 반찬통에 내가 넣어주기도 했어. 오늘도 밥 먹으러 온다고 했는데. 초록색 반찬통이요? 그러고 보니 그 반찬통이 안 보이네? 저기 올려둔 것 같은데. 그리고 웬 잡채예요? 못 보던 건데. 간병인 아주머니가 해주셨어요? 아니, 나랑 우리 아들이 만들었다니까. 우리 아들이 잡채를 좋아한다 해서. 아, 얼마나 맛있게 먹었다고. 잘 먹는 게 최고야. 어머니, 갑자기 왜 때리세요? 우리 아들 그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있어? 언니가 분명 그랬잖아. 아들이 이제 낙골당해서 쉬고 있다고. 다 거짓말이었잖아. 왜 놀려 나를? 난 진짜 아들 죽은 줄 알고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어머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그만 좀 때리세요. 아파요. 많이 아파? 미안해. 나 살살 때린다고 때렸는데. 아무튼 우리 아들 죽은 거 아니니까 언니도 그런 농담 다시는 하지 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얼른 잡채 데워줘. 우리 아들 곧 온다 했으니까.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반찬통은 또 어딜 간 거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아무래도 물어봐야겠네. 보통 집에서 음식 새로 하시면 나한테 알려주시는데 어젠 아무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잡채가 있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긴 하네. 30분 후 전화.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바쁘신가? 응? 지수가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잘 지내나 해서. 어머닌 좀 어때? 간병인 아주머니랑 잘 지내는 것 같아? 치매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시긴 한데 그래도 건강이 크게 나쁘고 그렇진 않아. 아주머니도 정말 친절하시고. 다행이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했어. 나 진짜 간병인 아줌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간병인 아주머니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우리 엄마가 거동이 힘들잖아. 거의 앉아있거나 누워 계시잖아. 그런 사람 수발드는 게 어디 보통 일이니? 아무리 돈 주고 간병인 구했다 해도 은근 미안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난 더 잘해주고 엄마가 간병인 아주머니 험담하고 그래도 별로 안 새겨듣고 그랬어. 근데 집에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야. 귀한 물건까진 아니지만 자잘한 것들이 자꾸. 엄마 말로는 그 아줌마가 자기 앞에서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 가방에 넣고 그랬다는데 처음엔 안 믿었지. 그냥 내가 물건 간수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 없어져서 홈캠을 설치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아줌마가 훔쳐간 거 있지? 진짜 엄마 보는 앞에서 대놓고 훔쳐가더라고.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몸도 못 움직이는 게 하면서 사람을 아주 개무시라는 거 있지? 엄마한테 하는 언행도 나랑 완전 딴판이고 엄마가 화장실 가고 싶다 하는데도 일부러 모른 체 하다가 나중에 데리러 가고.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아주머니 같이 엄마 잘 보살펴주는 사람도 드물다고 불편한 거 있어도 좀 참으래 그랬는데 속상해서 정말.
뭐? 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영상 보여주면서 왜 이랬냐 하니까 누나 나 깜짝 안 하고 전 그러면 그냥 자기가 관두겠대. 관두면 우리만 손해 아니냐 그러더라. 그땐 기가 막혀서 손해긴 뭐가 손해냐고 당장 나가라 했는데 막상 간병인 구하려니까 인력도 별로 없고 또 비슷한 상황 벌어질까 봐 겁나는 거 있지. 아니, 실제로 비슷한 문제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귀들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렇다고 내가 일을 관둘 수도 없잖아. 그래서 너가 딱 생각나더라고. 너네 집 간병인은 어떤가 하고. 아, 진짜 곤란하긴 하겠다. 한번 그런 모습 봤으니 의심이 계속 들긴 하지. 우리 아주머니는 괜찮아.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어머니도 잘 보살펴 주시고 어머니도 아주머니에 대해서 딱히 별말 안 하고. 그래? 확실한 거지? 확실하다니? 나도 당해봐서 알잖아. 간병인들 보호자 앞에서랑 환자랑 단둘이 있을 때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대. 너도 마냥 안심하지 말고 잘 알아봐. 어머니가 참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 아무래도 아들 죽고 며느리가 자기 보살피는 입장이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티 내면 혹시 버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너 눈치 보느라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치매 노인이어도 그런 생각들은 다 한다 하더라. 아, 설마. 그럴 뿐은 아닌 것 같은데. 나처럼 나중에 다 알고 속상해하지 말고 알아볼 수 있는 건 확실히 알아봐. 나 전화 들어온다. 이따 연락할게. 끊어. 알았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아주머니가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걸. 괜히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고 청소나 하자. 방에 먼지가 그새 쌓여있네. 응? 근데 잠깐만. 이게 뭐지? 남자 장갑 같은데? 이게 왜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지? 1시간 후 전화. 아유, 전화하셨어요? 제가 일을 좀 나와 있어서 휴대폰을 늦게 봤네요. 여사님, 혹시 어제 집에 무슨 일 없었나요? 예? 그게 무슨, 아무 일 없었는데요? 맞다. 어머니가 잡채 드시고 싶다 하셔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거 말고 별일 없었는데, 왜요? 어, 반찬통이 갑자기 사라져서요. 어머니도 아들이랑 같이 잡채 먹었다 하시고 누가 다녀갔나 해서요. 그럴 리가요. 어제 집에 저밖에 없었는걸요. 그 반찬통은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혹시 장갑 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예, 전 장갑 안 끼고 다니는데. 저 다시 일해야 돼서요. 이만 끊을게요. 네, 들어가세요. 반찬통은 그렇다 치고 남자 장갑이 대체 왜 있지? 그것도 어머니 화장대? 뭔가 좀 이상하네. 친구 말도 생각나고 정말 홈캠이라도 달아놔야 되나? 하긴 어쨌든 나 일 나가고 나가면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건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한번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카페. 수희 씨 왔어요? 일찍 왔네요? 네. 근데 뭐 하고 계세요? 웬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제 미대 나왔거든요. 종종 손님 없고 그럴 때 그림 그리면서 보내요. 어때요? 너무 이쁘네요. 어머니 그리신 거예요? 네, 갖다 드리려고요.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야, 그러고 보니 카페 안에 그림들이 진짜 많네요. 전 사오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그리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이네요. 한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림으로 벌어 먹고 살기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잘 그리시네요. 사실 저도 미대 나왔는데. 정말요? 몰랐네요. 이제 다 까먹었죠. 근데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거 보니까 저도 다시 배우고 싶어지네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그리면 되죠. 옛날에 배워놓은 게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다시 하면 생각나고 그래요. 사람 기억이 참 신기해요. 그런가요? 저도 시간 날 때 그림 좀 그려봐야겠네요. 근데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에 그늘이 지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요. 괜히 착한 사람 의심하는 것 같고,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의심이 들 때는 알아보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게 촉이라는 건데, 그게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데이터가 축적돼서 비상신호를 보내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렇게 들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저 약속이 잠깐 있어서 다녀올게요.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시고요. 네, 다녀오세요. 그날 저녁, 집. 오늘도 어머니 먼저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거, 반찬통이 저한테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집에 가서 먹으라고 잡채 싸주신 걸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전화 대충 받아서 죄송해요. 다른 환자분 돌보고 있을 때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럼 모레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그래. 일단 확인해보자. 그래, 나도 쓸데없는 의심을 안 하지. 잠시 후. 나 있을 때랑 다름없이 어머니한테 잘해주시네. 어머니 식사도 살뜰히 챙겨주시고. 그래,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괜히 죄송하네. 더 볼 것도 없지. 갑자기 남자가 집에 왜 들어오지? 모자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네. 대체 누구야? 어머니도 보자마자 안 하시고, 간병인 아주머니도 별말 안 하시고, 집에 온 사람 없다 했는데, 뭐야 대체? 직후, 전화. 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저 이제 막 버스 타려던 참이었는데, 혹시 오늘 집에 따로 오신 분 계셨어요? 아니요. 그런 분 없었는데. 없었다고요? 예. 근데 왜요? 저번부터 왜 자꾸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사님, 죄송한데요. 잠깐 집에 오시겠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금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후, 집. 대체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덩치 큰 남자가 집안을 배회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아들이 집에 왔었단 말이 이 말이었던 거야? 대체 누군데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셔? 아주머님 본체만 체하고 한두 번 온 느낌이 아닌데. 저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여사님, 오늘 분명 아무도 안 왔다고 했죠? 저희 집에 여사님 말고 아무도 안 왔다고 하셨죠? 그렇다니까요. 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무슨 말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대체 누구예요? 저 감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집에 남자 장갑이 있기도 하고 어머니도 자꾸 아들이 다녀갔다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홈캠을 설치해 봤어요. 전 처음 보는 남자분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사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고. 집에 이렇게 모르는 분이 배회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체 이분 누구예요? 그리고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정말 여사님 믿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시는 거 보고 솔직히 많이 놀랐거든요. 저 사실은요. 제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예전에 잠깐 뭐 부탁할 게 있어서 들르라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아드님이 오셨다고 오해를 하셔서 엄청 제 아들을 붙잡았거든요. 아들도 마침 시간 여유 있다고 어머니랑 좀 얘기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 뒤부터 아들도 어머니가 눈에 밟혔는지 종종 오더라고요.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럼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사님 아드님이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아들이 왔다 그러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다고 말하셔놓고선 숨길 일이 따로 있죠. 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죄송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덩치 있는 낯선 남자가 집에 들락거리면서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낸다 하면 보호자님이 정말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팔 한쪽이 불편하거든요. 많이 움직이면 영 못 쓴다 해서 힘을 잘 못 주는데 아들이 종종 도와주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간병을 못하는 상태인 걸 알면 보호자님이 못 믿어하시고 또 다른 간병인으로 바꿔달라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는 게 그만. 정말 죄송해요. 정말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속이는 건 아니죠.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어머,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밖에 큰 소리가 나서. 나 빼놓고 둘이 뭐 해? 쎄쎄쎄라도 해? 어머니,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연락해야 돼. 우리 아들 이제 일 끝났다고 하네? 네? 누구랑 연락하시는 거세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아들이지. 우리 아들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근데 그림도 잘 그려. 누가 아들인지 참 기특하다니까. 어머니, 잠깐만요. 모르는 번호인데? 대체 누구? 혹시 예,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심심할 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준 모양이에요. 저도 연락 그렇게 자주 하지 말라 했는데 눈에 밥이 나면서 죄송해요. 제가 모르는 일들이 정말 많네요. 지금 너무 황당해서 생각이 제대로 안 나네요. 일단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 정말 나쁜 목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둘이 싸웠어? 싸우지 마. 화해해야지. 일단 돌아가세요. 이번 주는 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건강히 잘 계세요. 며느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언니, 어디가? 왜 그러는데? 원래 둘이 사이 좋았잖아. 어머니, 그동안 왜 집에 다른 남자 왔다고 말을 안 하셨어요? 저 얼마나 놀랐는데요. 다른 남자라니, 우리 아들인데. 우리 귀한 아들이야. 아직 언니는 못 봤겠구나? 내일도 같이 놀기로 했는데. 맞아. 그림도 같이 그리기로 했어. 우리 아들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데. 아무리 아들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혹시라도 무슨 일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시든가. 이게 뭐야 대체.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보호자님, 저예요. 그, 사실 저 너무 죄송해서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이 얘기 듣고 본인이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데 집에 방문해도 될까요? 오래 시간 잡지 않을게요. 제가 관둘 때 관두더라도 보호자님이 설명 충분히 들으시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해서요. 아들도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해서요. 알겠어요. 예, 감사해요. 그럼 바로 갈게요. 끊을게요. 네, 이따 뵐게요. 그래,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계속 집에 들락날락했던 거 자체가 찝찝하단 말이야. 마냥 시간 끌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친구 말대로 더 숨기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실루엣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편이랑 덩치가 비슷하긴 하네. 그래서 어머니도 아들아들거리셨네. 난 부쩍 아들 얘기를 하시길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1시간 후 집.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여기는 제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 어? 수, 수희 씨? 어? 서, 사장님, 둘이 아는 사이세요? 그럼 보호자님이 수희 씨였어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아니, 그럼 여사님 아드님이 사장님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모자를 쓰고 오셔서 얼굴을 잘 못 봤거든요. 우리 아들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아들 식사는 했어? 네, 식사하고 왔어요. 어머니, 저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응, 그래, 알았어. 언니, 우리 아들이야. 둘이 이렇게 서니까 잘 어울리네. 언니도 미혼이고 우리 아들도 미혼인데 어떻게 자리 좀 놔줄까? 언니, 저랑 잠깐 방에 들어가 계세요. 일단 말씀 좀 나누고 계세요. 엄마 걱정 마, 내가 잘 말씀드릴게. 수희 씨 여기서 보니 좀 놀랍긴 하네요. 오늘 카페 못 나온다 하신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나 봐요. 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 일단 사과부터 드릴게요. 엄마가 팔이 안 좋아서 잠깐 놓아드린다는 게 그만 큰 실례를 범하고 말았네요. 원래 하루 이틀 정도만 도와드리려 했거든요. 근데 글쎄 저도 어머니랑 정이 들어서요. 어머니가 저 볼 때마다 아들 아들 하면서 살갑게 대해주시길래 저도 사실 이 집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절대 다른 의도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엄마가 그러지 말라 하는데도 어머니가 자꾸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엄연히 동의도 안 받고 들락거린 거니까 그에 따른 처벌은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어머니랑 연락하지 말라 하시면 그렇게도 할게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어머니께 드려도 될까요? 그게 뭔데요? 그건 계속 틈날 때마다 그리시던 그림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를 그리셨던 거예요? 네. 어머니가 저 그림 그리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제 그림 좋아해 주시는 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허락도 없이 들락거리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도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만나고 오면 기분도 좋고 활력도 돋고 좋아서요. 그래도 정말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괜히 엄마한테 피해갈까 싶어서 제가 따로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랑 놀자니까요. 어디 가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랑 놀 거야. 언니, 우리 아들 참 잘생기고 성격도 괜찮지? 나랑 그림도 같이 그려주고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밥도 잘 먹고. 어머니, 여사님 오신 뒤로 어머니 성격이 많이 밝아지셔서 여사님이 그만큼 우리 어머니 많이 신경 써주셨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그러신 이유도 있겠네요. 혹시라도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봐 홈캠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복잡했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마음 복잡하게 해드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물론 허락도 없이 집에 오신 건 저도 좀 놀랍고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오히려 고마워야겠네요. 그리고 사장님도 평소에 제 사정 많이 봐주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그린 그림이 저희 어머니 드릴 선물이었다 하니까 맘도 찡하고 그러네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많이 웃었는걸요. 제 2의 어머니가 생긴 느낌도 들고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분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제가 본사에 연락해서. 아니에요. 여사님만큼 저희 어머니 잘 보살펴 주실 분 없으세요. 대신 다음엔 저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저도 그래야 어머니 더 잘 보살필 수 있죠. 아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건 사장님 장갑이겠네요.
안 그래도 장갑이 없어져서 어디 건너 있는데 여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의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모든 의심이 다 풀렸네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자주까진 아니더라도 어머니 보러 와도 괜찮을까요? 저도 어머니랑 정이 너무 깊게 들었거든요. 물론 미리 허락은 받고 올게요. 자주 못 온다니? 우리 아들 자주 못 와? 일이 바빠서 그래, 어?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저희 아들이 유독 이러네요. 얘기도 정말 잘 통하고 어머니 보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저희 할머니도 치매 앓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한창 카페 준비하고 있을 때라 신경을 잘 못 써드렸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저를 엄청 찾았다고 하는데 제가 손 한 번 못 잡아드렸어요. 그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생각이 자꾸만 나서. 그럼 그러세요. 대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말이죠? 수희 씨 너무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호자님. 제가 더 성심성의껏 어머니 보살필게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두 분 덕분에 정말 즐거우신 것 같네요. 제가 못해드린 부분을 두 분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수희 씨가 제일 대단하죠. 시어머니를 이렇게 친정엄마처럼 모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매번 아들한테 칭찬해요. 저도 어머니 통해서 몇 번 들었는데 그분이 수희 씨일 줄이야. 캐릭터가 겹친다는 생각은 했어도 같은 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저도 사장님이 여사님 아드님이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생각한 분이 사장님일 줄은 더 예상 못했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3달 후, 집.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봐. 열어보면 알지. 대체 이게 뭔데? 웬 편지? 응? 우리 아들이 언니 준다고 며칠을 고심해서 쓴 거야. 천천히 읽어봐. 참 좋을 때야. 응?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혼자 읽어보라고. 이럴 땐 빠져줘야지. 직후 편지 내용. 수희 씨, 특별한 우연으로 시작됐지만 저는 이 우연이 결코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뵙고 하면서 수희 씨에 대한 마음이 커지네요.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그러라고 하시는데 수희 씨 마음이 어떨지 확신이 안 서네요. 그래도 고백해봅니다. 저 수희 씨 좋아합니다. 수희 씨만 괜찮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답은 수희 씨 편할 때 말해주세요. 거절이어도 잘 받아들일 거고 승낙이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희 씨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직후 집. 이게 무슨... 승낙할 거지? 깜짝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네. 내가 암만 정신을 빼놓고 다녔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 그 총각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얼마나 알뜰살뜰 생기는지 내가 오죽하면 아들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겠어. 아휴, 내 바람이기도 하지.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면 딱 저런 모습이었을 텐데 하고. 이제 너도 그만 새삼 찾아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있을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전 어머니 안 떠나요. 그런 이유 때문에 편지 전해주신 거면 저 이거 못 본 걸로 할 거예요. 이미 본 편지를 어떻게 못 본 걸로 하니? 나도 양심이 있잖니. 5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 든 것만으로도 너한테 충분히 빚졌는데 이제 좋은 사람 나타났으니 새 삶을 시작해 봐야지. 그렇다고 나 완전히 버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을 열어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도 참 닮지 않았니? 물론 우리 아들이 더 잘생기긴 했지만 말이야. 그건 맞죠. 남편이 참 잘생기긴 했죠. 그래도 착한 성품만큼은 꼭 닮았잖아. 내가 간병인 아주머니한테도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아들 세장가 가는 거 은근 바라는 눈치더라.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이혼한 뒤로는 여자를 통 안 만났대.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다고 했나? 근데 너 만나고 나서는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너도 괜찮으면 한번 만나보거라. 그게 내 소원이다. 어머니,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연다는 게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될까 싶고. 무슨 5년이나 지났는데. 오히려 너가 이러고 있으면 더 걱정할 거야. 네 남편 성격 모르니? 분명 위에서도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만나보기라도 하렴. 아, 그리고 혹시 속 썩이기라도 하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단단히 혼내줄 테니까. 약속 잊지 않았지? 내가 너 친정엄마 노릇하겠다는 거. 여기가 너 친정이나 다름없으니까 언제든 얘기하렴. 내가 비록 정신은 왔다 갔다 해도 사람 말귀는 잘 알아들으니까 괜찮을 거야. 어머니. 아유, 왜 울어 울긴. 아유, 내가 아파서 미안하다. 건강하기만이라도 했으면 진작 너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랬을 텐데.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짐만 돼서. 무슨 소리세요. 저도 남편 그렇게 되고 어머니라도 옆에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데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아, 그럼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 그럼 잘해보는 거다. 네, 그럴게요. 아우, 천만다행이다. 괜히 나 때문에 안 만난다 하면 어찌나 싶었는데. 동훈이가 어찌나 네 마음을 살피든지 이것도 내가 시켜서 한 거야. 도저히 떨려서 고백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언을 했지. 어머니가 조언하신 거예요? 네, 카페에서 요새 통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무슨 일 있으신가 싶었는데.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해. 우리 아들이랑 똑같더라고. 그래도 편지는 잘 썼네. 글씨도 이쁘고. 그러게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때 생각나네요. 그때도 편지로 고백받았었는데. 이제 나만 보지 말고 너도 챙기고 그러렴.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시간 더 낼 수 있다 하더라고. 나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까 너도 나 간병하느라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렴. 알았지? 그래도 어머니가 저한텐 1순위인걸요. 어머니 없인 저 못 살아요. 네. 어머니,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좋네요. 나도 좋아. 아이고야, 몸이 이렇게만 멀쩡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구나. 1년 후. 저는 그 뒤로 카페 사장님과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와 다르게 사장님은 어머니를 종종 모시고 데이트를 하자고 하거나 어머니 선물을 챙겨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어머니도 전과 다르지 않게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시고 계시고요. 뭔가 새 가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고요. 사실 예전엔 남편 죽고 어머니 혼자 보살필 때는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뒤로도 사장님을 아들로 착각하셨는데요. 사장님이 오히려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다며 어머니를 엄마라고 종종 부르더라고요. 언제는 사장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예전에 남편이랑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갔던 게 생각나고 오랜만에 여행이기도 해서 마음이 설레고 좋더라고요. 여행지에서도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두 분을 보니 내가 참 큰 행운을 받았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같이 옛날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잠깐 의식이 있을 때 제 손을 잡으시고는 그동안 고마웠다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더 잘해드릴 걸
후회도 남았고요. 아직 집에는 어머니 방과 유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섣불리 정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장님도 사장님 어머니도 급하게 마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절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가 그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잘 이겨내고 있어요. 또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 바쁘게 살다 보니 슬픈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행복을 더 빌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려고 해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남편과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으로 절 지켜보고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